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오늘도 달렸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요즘은 식사 정치도 하고 또 면담 정치도 합니다. 무엇보다 어떤 장소에 가서 누구를 만날 때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온 나라가 발칵 뒤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은 조용히 자신의 캠프 사무실에서 특별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권의 북한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저자세 외교, 대한민국 국민 인권을 위한 그런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구를 만났을까요? 바로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되고 또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의혹을 받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유족들을 만났습니다. 부인과 형 이혜진 씨가 윤석열 전 총장의 캠프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권의 북한에 끌려가는 이 말도 안 되는 반인권 외교를 격렬하게 비판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우리 공무원이 이렇게 처참하게 최후를 맞았는데도 대한민국 정부, 청와대 정말 그동안 많은 창피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해경의 태도는 이게 대한민국 해경인지 북한이 조종을 받는 해경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최근 인권위가 이 해경의 조치에 대해서 상당히 뼈아픈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도박 빛이 어떠니? 아무튼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김정은 해명, 김정은 대변 이런 데만 신경 쓰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입니다. 오히려 유엔이나 국제사회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이 이 유족들을 만난 겁니다. 자, 이 윤 전 총장 오늘 광화문에 위치한 데스캠프 사무실에서 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서해상에서 피살당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부인 그리고 형 이래진 씨와 비공개 면담을 갖고 국민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 역할을 하고 그 과정을 소상히 밝히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다. 이를 보여주지 못하는 정부는 정부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은 이 정부가 북한의 비인도적 처사에 강력 항의하고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강력히 촉구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각종 정찰 자산과 교신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함에도 국가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김정은 정권의 호의를 위한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쩔쩔맬까요? 무슨 약점을 잡힌 걸까요? 윤석열 전 총장은 권력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한 가족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가하고 있는지 또 이 가족들이 겪고 있을 고통이 얼마나 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군, 해경, 청와대 안보실 등의 행태를 볼 때 유족들의 피 끓는 호소에도 현 정부에서는 이 사건의 진상규명은 요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 뒤집어서 말하면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겁니다. 압도적 정권 교체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문재인 정권이 왜 바뀌어야 하는가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여러 대선 후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윤석열이 하고 있는 이 행보는 특이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기사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이 말고는 할 수 없는 행보일지도 모릅니다. 자, 피격된 이모 씨의 경위조사 과정이 왜곡돼 사망자 본인과 가족에게 엄청난 명예훼손과 인권 침해를 가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고 윤석열 캠프는 전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래진 씨의 말처럼 동생의 명예를 짓밟는 그런 것들을 마구 퍼뜨렸습니다. 왜? 북한을 옹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욕을 먹는 겁니다. 이래진 씨는 면담에서 마땅히 알아야 할 동생의 이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에 정보 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결국 정보 공개 소송 중이다. 무능하고 무질서한 정부 때문에
이 대응이 제대로 안 됐다. 붕괴한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진상규명을 위해 너무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최근 심지어 문재인 정권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자, 당시 해경은 이 피격된 공무원이 도박 빚을 져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겁니까? 인권위가 여기에 대해서 당시 해경의 수사 결과는 사실과 많이 다르다. 인격을 침해하는 내용의 판단이라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해양경찰청 당시 이모 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그 근거로 이 씨에게 거액의 도박빚이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때 도박으로 진 빚이 2억 6,800만 원 정도라고 이걸 갖다가 막 공개했습니다. 이거 지금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진 대한민국 국민의 할 이야기입니까? 정말 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 이거 북한이 좋아서 간 사람이다. 그리고 죽어도 이에 대한 슬픔 이런 건 없습니까? 이렇게 개인 신상을, 피해자의 신상을 이렇게 명예를 짓밟아도 되는 겁니까?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를 위해 월북을 시도했다고도 했습니다. 자, 인권위의 유족들이 진정서를 냈고, 이 인권위는 해경이 발표한 수사 결과가 고인과 유족의 인격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드시 공개돼야 하는 내용도 아니다. 사생활의 영역이다. 국민의 알 권리 사항도 아니다. 수사 결과도 사실과 달랐다고 꼬집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인권이 김홍희 해경청장에게 수사정보국장과 형사과장을 경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자, 해경은 현재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권, 해경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좋아할까 반가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윤석열이 주말에도 움직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창피한 자라 될 겁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